이번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본입니다. 자본. 이 자본은 결국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자원이에요. 자본이 꼭 돈하고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꼭 알려주시길 바래요, 아이들한테. 자본이 꼭 캐피탈이야? 이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설비를 넣어서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마트에 유통을 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결국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 흐름 안에 있어서 자본이라고 하는 건 생산에 맞춰져 있는 개념이에요. 즉, 자본이라는 건 내가 창업을 하고 공장을 지어서 기계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설비들을 넣는 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자본입니다. 결국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는 그 부분이 자본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선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라는 경제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시장이라는 경제 주체가 뭐냐면 우리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변동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죠. 혹은 당근이라는 어떠한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죠. 이 시장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결정이에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8세 정도의 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왜 천차만별일까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중에서 어떤 카드가 비싼 카드고 어떤 카드가 싼 카드인지, 뭐가 좋은 카드인지를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카드를 샀는데 그 안에서 20,000원짜리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시장 경제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내가 주고 산 가격보다 클 수가 있음을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께서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장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백 번은 들어야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 시장 경제에 대한 흐름을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꼭 이 부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과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부모님들조차도 경쟁사회야, 경쟁사회야, 경쟁사회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경쟁사회일까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쟁사회에 나와 있는 거죠. 반면에 나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장경제라는 체제 안에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공동주체라는 부분을 저는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손 한 번만 내밀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손을 안 내미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보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혼자서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그분들 옆에는 또 누군가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경제 주체와 경쟁을 했겠죠. 결국엔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동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동료를 구성을 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거지, 나 혼자 너무 뛰어나서 내가 나 혼자 누군가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24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왜?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잠도 자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우리가.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쟁을 알려주세요. 아이들한테는 경쟁보다는 동반할 수 있는 협력자가 훨씬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아이들한테 등수를 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1등하는 아이가 물론 큰 변수가 없다면 나중에도 1등을 하겠죠. 근데 1등 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다 1등 해야 되고, 야 그럼 미국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성공의 행태를 보잖아요. 그렇게 일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방정식도 너무나 다양한 시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함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꼭 학교를 잘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버는 삶도 좋죠. 근데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겠냐고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의사야.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공장은 누가 지어요? 안 돼요. 더 다양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놓아야 아이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금융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이 뭐죠? 돈과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게 금융이에요. 결국 부채 혹은 저축 이런 게 다 금융이죠. 그거를 어떠한 사람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죠.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금융이라는 개념은 은행이랑 결부될 거예요. 은행에서 내가 저축을 하고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들.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뭔지 아세요? 은행은 결국 대출해서 그 대출 이자로 돌아가는 게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누구 돈으로 대출해줘요? 내가 맡긴 돈으로 대출해주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은행은 내가 맡긴 돈으로 남한테 대출을 해주고 남한테는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나한테는 조금밖에 이자를 안 주지? 저는 결국에는 이 은행이라는 금융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한테는 은행에서 돈을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자를 다시 주는지 이러한 개념들만 설명을 해 두셔도 아이들이 부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이들은 우리가 알려주는 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들에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할지 말지는 그 아이가 선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알려줘야죠, 우리가. 그래야 아이들이 선택을 하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고정관념까지 심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금융이라는 부분도 올바르게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을 증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꼭 한번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나를 스스로 자본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본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회사를 창업하는 거예요. 결국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창업을 하는 사람이 그냥 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불편해 보여. 그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회사를 창업하는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나를 자본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큰 형태로 하는 게 회사고요.
작은 형태로 하는 게 프리랜서겠죠. 저는 이 아이들 스스로도 자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자본화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자본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 또한 결부시켜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본이라는 개념의 증식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벌어들인 증식된 자본을 가지고 분배를 할 때 또한 아이들한테도 가르침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분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뭐 기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 같이 우리랑 일을 한 팀으로 묶어져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한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도 부모님들이 알려주셔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들어보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도 부모님들한테 수천 번 듣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수천 번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기회로 아이들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저와 함께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